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예전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에 나오는 학교생활 기록부 5명인가 6명 거에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6등급 대 6.7등급 대 학생이 2등급 대 대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번에 4.5 만점, 그러니까 4.5 만점에 4.5 만점을 얻었다고 자랑하면서 1월 1일 날 전화가 왔어요.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말? 1학년 말쯤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제 학교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내신은 매우 처지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원을 보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거기에 준하게 맞춰서 활동을 하고 실제로 기록도 그렇게 남겨놓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넣을 때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다기보다는 그 밑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요. 메일에. 메일이 아니라 그 댓글에, 유튜브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댓글을 보고 내가 학생의 뭔가를 궁금하니 메일 주소가 어디 있으니 그 메일 주소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내봐라 라고 해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는데, 역시 꽤 썩 괜찮은, 그러니까 그게 거의 입시 시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얼마큼 썼길래 그랬나. 그리고 이제 학생과도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학생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고 기록도 그렇게 남겨진. 그런데 내신은 6.7등급. 또 독서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거의 100여 권, 정확히 90몇 권 정도를 그렇게 읽고 했는데 성적은 안 좋은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죠. 물론 이제 자신이 관련한 학과하고 관련이 깊은 이제 뭐 사학과 뭐 이런 거였는데, 그 학과의 경우에는 정말 그 1등급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학과 역시도 1등급을 받았고,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는 생명과학도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도대체 생명과학은 왜 1등급이냐? 다른 거는 다 9등급, 8등급 이러면서. 그러니까 생명과학만큼은 아무래도 그 한국사 한 과목만, 또 동아시아사도 1등급이었나? 그것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래도 좀 자신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생명과학을 이제 그 듣게 되었고, 그 생명과학만큼은 내가 1등급을 따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공부를 잘하려는 학생이죠.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첫 1학년 때 내신이 이제 5, 6등급, 5, 6, 7, 8, 5, 6은 아니고 5등급도 있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맞다 보니까 내가 내신으로는 못 가겠구나. 물론 여기서도 이 학생이 매우 입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면 학생이 공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의 유명 대학에 이제 들어왔겠죠. 하지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생활 기록만큼은, 학교생활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지만 문제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1학년 들어왔을 때는 그때라면 뭐 그 아이가 원했던 서영고는 아니고 서성한급은 가고 싶어 했으니까 한양대는 가고 싶어 했어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한양대는 원서를 한양대는 그나마 그러니까 고대랑 참 고려대랑 한양대는 고대였나 어찌됐건 한양대는 꼭 가고 싶어 했어요 그 학생이. 그런데 이제 성적이 나빠도 너무 나쁜 거죠. 그 학생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성적이 이해할 수가 없고 성적을 보면 기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학교생활 기록부였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성적은 안 보고 학생의 기록만을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한 번에 쭉 읽어요. 두 번을 잘 읽지는 않고 일단 한 번을 쭉 읽어봅니다. 읽어놓고 아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추론해보고 추측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그 다음에 읽게 됩니다. 읽었음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내신을 보고는 뭐 깜짝 놀랄 정도죠. 세상에 이렇게 안 좋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기록만큼은 좋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서울에 그 인서울에 하위권 정도라면 중하위권 정도라면 너를 합격시켜 줄 거다 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빠가 그것은 도저히 뭐죠? 대학교 등록금 안 준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빠는 매우 그 보수적이신 그런 분이신데 뭐 그래서 그런지 경북대가 서울대만큼 좋은 걸로 알고 계시다고. 아무래도 대구 쪽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식이 좀 많이 강했던 아빠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생이 서울의 그 중하위권 대학, 그러니까 인서울 그냥 인서울급의 대학은 대학을 못 갈 거라기보다는 합격 가능성은 나왔지만 왜냐하면 격차가 그렇게 커져도 아무래도 지방 쪽에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내신 등급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특히 지역 거점 공립대가 내신을 많이 좀 따지죠. 또 물론 내신을 따지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몇몇 대학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서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학생들의 어떤 판단 기준을 보수적인 잣대에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관점에서 아이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성적도 물론 중요하죠. 인서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학생의 기록이 그만큼 좋다는 것은 학생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주는 학교들이 서울 쪽에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서울에 이제 인서울급 그 밑에 하위권 대학은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상위권 대학이나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뽑아주기가 참 곤란하죠. 첫째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점수를. 사실은 점수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또 다르게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점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생의 내신은. 그 학생의 활동이나 독서 활동을 보면 정말로 값어치 있고 학생의 역량이 매우 탁월한 학생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이 매치가 너무 안 돼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원서를 저 어디 낼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어느 대학은 합격할 것이고 어느 대학은 나머지 대학들은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예상한 그 대학만 붙고 나머지 대학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준비했고 또 나중에 이제 이 학생이 매우 그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그러니까 이제 관계하고 있겠죠. 아이가 사실은 뭐 제가 먼저 연락할 일은 거의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가 명절 때마다 전화 오고 뭐 이러는 걸로 봐서는 아이가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좋은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학생의 기록도 그렇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능력 없이 아이가 내신 성적이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의사소통 능력이 딸리면 그렇게 기록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생은 어찌됐건 그 역할을 적어도 내신은 떨어졌지만 나머지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관점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이제 자기 수준에 이제 맞지 않은 대학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대학이. 그러다 그 대학의 경우에도 뭐 6등급 대 학생이었지만 4등급 대 또는 3등급 대 대학을 갔던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2등급 대 대학이나 3등급 대 대학 또 4등급 극초반 대학의 그 차이는 사실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어찌됐건 이제 1년 동안 다녀봤지만 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수를 해서 고대 세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번에 이제 4.5 만점에 4.5점을 획득해서 만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성적은 그 전에 받았겠지만 어쨌든 명절은 아니고 1월 1일 날 맞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장하다. 아이고 이놈아 잘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를 그 학생이 제대로 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 학생의 꿈과 희망이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그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의 근본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이 학생이 정말로 열심히 했던 학생이고 활동을 또 물론 뭐 다양한 뭐 발표 활동이나 뭐 세특 활동 이걸 정말로 잘했던 학생이에요.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사실은 그 고대 세종의 경우에 그 과의 경우에는 그 전에 그 학생부 교과의 등급 컷을 보면 2.3등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3등급 대의 학생이 학생부 교과에서 가는 학교임에도 6.7등급의 학생이 그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얘기고 거기 가서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만 따지면 제일 꼴찌 아니었겠어요? 당연히 그 대학에 그 학과에. 그렇지만 거기 가서 1학년 2학기 때 1.2등급이란다. 그 4.5 만점에 4.5를 학점을 땄으니까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고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중 이중 전공이 또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고 복수 전공도 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4년을 그 고대 세종을 다니고 2년을 끝나고 나서 2년을 더 서울에 있는 고대에 가서 서울에 있는 고대 안암이죠. 안암에 가서 나머지 2년을 더 해서 이중 전공,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공을 2개를 이수해야 졸업하는 그런 거지만 이 학생은 차근차근히 그렇게 준비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보는 학생이죠. 물론 나중에는 뭐 대학원이나 또는 뭐 석사나 박사까지도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워낙 기특한 학생인데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 이 학생이 성취해 가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 학생은 이미 나중에 이제 고대세종 끝나고 나서 지금도 전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다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고 뭐 또 요즘에는 대학에서 주는 각종 뭐 별의별 장학금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다 받고 또 추가로 더 일을 해서 뭐 근로장학금 같은 것도 뭐 하고 뭐 별의별 장학금도 또 이렇게 받아놓은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고대 안암에 다니는 2년 동안의 학비는 이미 다 벌어놨다 그래요.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벌어놓은 거죠,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는 아니네. 성인인데 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지금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 학점 역시도 매우 고득점이죠. 또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 학생이 고민해가고 해왔던 것들이 결국 고등학교 때 준비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처럼 대학에 와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도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우리 학부모님이 보시든 또는 우리 학생이 본다고 해도 결국은 대입은 매우 중요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도 하고 또 삼수도 하고 어찌됐건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어찌됐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은 매우 깁니다. 다만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얻어지는 그 학생의 습관이나 태도, 또 공부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학에 와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 또 이런 태도나 자세가 결국 사회로 뭐 석사나 석박사 활동할 때도, 또는 뭐 그 이후에 뭐 대학 교수가 될지 또 뭘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거기까지 다 이어지는 것이다. 인생은 매우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 내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못해, 또는 뭐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기록을 안 해줘서 뭐가 안 돼, 잘 안 될 거야, 이런 가정은 그건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찾아오는 거지만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가끔 있긴 있죠. 가끔 있고 나머지는 학생의 노력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 학생의 노력이, 그리고 그 학생의 기록조차도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안 보여줍니다. 뭐 합니다. 뭐 이런 학교들 태반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좋다 보니까, 또는 나중에라도 그 학생의 노력이 가상타 여기고 가상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서 교사들이 마음을 바꿨든, 또는 학교의 교장이 그렇게 허락을 하게 했든, 어찌됐건 그 기록조차도 다시 수정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한 활동이니까 안 한 활동을 적어달라, 이건 안 되죠. 하지만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꼬박꼬박 해나가는 것, 아유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고민도 없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생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오늘 밤새서 공부하는 거랑, 역시 학생부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 끝에 또 고민해서 얻어진 걸 가지고 발표도 하고 소감문도 쓰고,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 모여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최종적인 확인까지 갔을 때 타협하지 않고, 내가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기록입니다. 기록에 대해서 대충 찍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찍는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더 좋은 답, 더 썩 괜찮은 답, 더 맞을 것 같은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서 1, 2, 3, 4 중에 찍을 것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처럼 학생부의 기록 역시 더 좋은 조건의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학생부 기록이 아직 안 끝난 학교도 있고 아마 이제 끝난 학생도 있을 겁니다. 학생 전체로 보면 이미 끝난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월, 2월 달에 또 학교에 가면 그거 확인해 보라는 절차가 있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뭐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넘어간 학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제가 이런 활동을 그때 했었는데 그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지 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 그렇지만 그런 얘기할 때는 늘상 선생님한테 지켜야 되는 예의 범절 제대로 지키면서,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은 그런 거잖아요. 남을 인정해주고 해야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선생님은 잘 안 적어줄 거니까 아유 뭐 너는 적고 나는 알아서 할게, 이런 생각 말고 정말로 선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자세에서, 그리고 그런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선생님들은 변화하더라. 99.9%가 그랬던 것 같아. 아니야, 99.9는 아니고 99. 다만 이제 한 가지, 아까 0.1%가 빠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빠졌냐면, 학생이 내신이 그 당시에 한 5, 6등급의 학생이었고, 근데 평소에 대화가 그렇게 그 선생님과의 대화가 썩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이 상대방에게, 선생님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학생.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가 됐든 그러니까 내 성격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뭐가 됐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경우는 네 성격과 상관없이, 너가 소극적이든 뭐든 상관없이 너가 최선을 다해왔던 학생이냐. 예를 들어 교사하고의 대화 역시 그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왔을 때 선생님이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이지, 학생은 매번 이렇게 해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그죠? 줄래야 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면 선생님들 역시 달라져서 뭔가 어쨌든 떡이라도 하나 더 주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6등급 대 학생이 2등급 대학 가서 학점 4.5점 만점을 받은 경우, 또 그 경우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중간중간에 그 학생의 고등학교의 생활, 또 이런 실제로 지금 대학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또 인생은 정말로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이 한 학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져.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한 학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 정말로 달라지는 경우 너무도 많다. 단 하루 때문에도 바뀌는 인생이 많은데, 그죠? 한 학기라면 6개월 아니에요? 그 정말 어마무시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